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와 금빛으로 도배된 슈퍼카 뒤편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꿈을 직접 건립한 노동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나푸르 같은 지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두바이는 끝에 없이 펼쳐진 모래 언대역에 둘러싸이고 페르시아만의 바다스품에 안긴 차에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고 피어난 놀라운 도시입니다. 오늘날 두바이를 떠올린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부와 현대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아이도시의 생명선 역할을 했던 지역 항구는 해상 무역을 촉진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시의 취업이 번창하면서 두바이는 곧 아랍 세계의 핵심 무역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을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기본 인프라보다는 시각적 화려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빌딩들을 건설했음에도 하수도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분뇨를 차로 실어 날라야만 하는 외환애빈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바이는 하수관망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는 2025년까지 여전히 분뇨 수송 분뇨체 일정 부분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속전속결식 개발은 여러 가지 난제를 동반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두바이는 주로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경작 가능한 땅의 56%를 잃었습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이 자연 자원을 희생시키며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5성급 호텔과 인공 해변을 즐기는 동안 두바이에는 소나프레우라는 또 다른 평행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두바이의 거대한 꿈을 일군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이며 그 삶의 조건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비참합니다. 90년대만 하에도 두바이는 어업과 진주 채취, 소규모 무역으로 겨우 연명하던 영국의 보호국이었습니다. 광활하고 황금빛을 띤 사막을 유목민과 낙타가 거니는 단출한 삶이었고 도시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사막 밑바닥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적 번영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두바이는 순식간에 불을 찾아 몰려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사치스러움과 소나푸르 노동자들이 겪는 고초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온이 새없이 50도까지 치솟는 도시에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문이나 창문, 난방 장치조차 없는 비좁은 판잣집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임시 거처가 아니라 쾌적한 주거와 식사, 교통, 의료보험을 약속받고 찾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엄연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대울 중 다수는 자신들이 고용이 아닌 현대판 노예제에 가까운 시스템에 갇혔음을 깨닫습니다. 이대울은 한 달 월급인 800디람 약 200달러 중 절반 이상을 고향 가족에게 송금하고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남은 돈으로 간신히 버텨냅니다. 두바이의 실업률은 0.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아이 통계 뒤에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정확히 30일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합니다. 아이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아무리 착취적인 일자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대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랍 여부들의 도시에서 부와 사치의 궁극적 상징이 된 마천루, 두바이의 아이콘 부르주 칼리파에 대하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이 2. 알즈지난 피투의 193층을 자랑하는 이 건물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 건물에는 약 2. 하나 주제곱미터에 달하는 20카rat 순금 박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모나리자 그림을 머릿속 295배원이나 도배할 수 있는 금의 양입니다. 하지만 디어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건물은 엄청난 물을 소비합니다. 기온이 화씨 액비리스 온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에는 건물 냉각용으로 시간당 12헥톤의 물을 소비합니다. 이는 매일 거의 100만 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량입니다. 개연설 비용만 10억 달러가 들었으며 두바이는 이를 완공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학적 기적조차 앞서 언급한 분뇨 수송 차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바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뇨체의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세계 최고층 빌딩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시다면 정말 기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전해드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금이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ATM이나 자동차, 심지어 디저트 접시 위까지 장식하는 화려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과 두바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보석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전용 ATM기에서 골드바와 금화를 직접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옷은 단순한 관광용 기계가 아니라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 1시간마다 금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첨단 분배기입니다. 유명한 골드스크 시장에서는 무게 단위로 금을 구매하고 가격을 흥정할 수 있습니다. 약 30달러면 20양카레스 금 1g을 살 수 있고 자판기에서는 최대 250g짜리 골드바까지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치는 상류층이 부를 과시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두바이의 최상류층은 주요 도시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금도금 버투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대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동차 전체를 금빛으로 도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세트당 223달러짜리 금가루 커스텀 컵케이크와 한 스쿱에 816달러 하는 금박 아이스크림을 판매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시용이 아닙니다. 아이 디저트의 사용도에는 코순수 식용금은 인체에 무해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에서 배급표를 통해서만 식량을 살 수 있었던 나라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이 국가의 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 상단 구석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를 탄 경찰 순찰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두바이의 EOG만 장자들은 교통체증을 해결할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막히는 도로 위를 그냥 날아서 지나갑니다. 헬리 두바이 같은 전세 업체들이 가공할 만한 관광 투어와 VIP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두바이의 헬리콥터 통행량은 뉴욕이나 파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바이 경찰은 마치 SF 영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돕니다. 뭔가 AA 프로펠러가 달린 이 기체는 최대 33피트 높이까지 떠올라 시속 62마일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경찰의 슈퍼카 라인업에는 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메르세데스 SLS AMG 20만 달러, 최고 시속 335km를 자랑하는 페라리 FF 30만 달러 이상, 전 세계에 단 남비십남 대만 생산되었으며 최고 시속 354km를 내는 희귀한 아스턴 마틴 1777 79만 달러, 그리고 시속 403km를 돌파하는 최고 속도의 제왕 부가치 베이론 약 25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바이는 2026년을 에어택시의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아이하네우를 나는 택시는 최고 시속 186마일, 비행거리는 150마일에 달하며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현재 차로 45분 걸리는 거리가 비행을 통하면 단 6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에어택시가 도입된다면 탑승해 보시겠어요? 저희만큼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전 세계가 여전히 드론 배송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을 때 두바이는 이미 도시 전체에 이를 도입했습니다. 아이 시스템은 매우 간편하며 100%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주문하면 문자로 확인 코드가 전송됩니다. 7분이 지나면 드론이 사전 입력된 경로를 따라 지정된 위치에 도착합니다. 배송 알림을 받으면 코드를 입력해 드론의 와이파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물품이 사용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높이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현재 두바이 식품 업체의 거의 90%가 배송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60%가 온라인 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합니다. 드론 배송 시장은 음식 차원을 넘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품이나 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으며 조만간 파손되기 쉬운 물품까지 취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범 사업이나 제한된 테스트가 아니라 현재 두바이에서 펼쳐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두바이의 코브 유층 사이에서는 커플 매칭 서비스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2억만장자들은 결혼 중매 전문가의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두바이 재벌의 아내가 되기 위해 여성들이 경쟁하는 대형 이벤트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야천 명의 중국 미혼 여성들이 두바이 억만장자의 아내가 될 기회를 잡기 위해 선발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듀최 측은 최종 선발된 12명의 여성에게 최소 77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과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일반 미인 대회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진 이 선발 행사는 청두의 한 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선 라운드를 거쳐 300명의 참가자가 최종전에 진출했으나 실제로는 280명이 출석했습니다. 아 여성들은 교사, 요가 강사, 대학원생, 미인다 애호의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해연소 참가자는 18세였고 최고령 참가자는 48세였습니다. 심사 과정은 매우 엄격한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CO제는 아름다운 외모와 표준 체형 비율을 확인하는 외모 평가였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자립도와 직업적 성취도를 평가했습니다.
세스제는 결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애사 및 과거 연애관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교우 관계와 인생관, 취미에 이르기까지 가해인적인 영역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단 12명의 여성만이 최종 선택되어 두바이로 떠나 억만장자 남편 후보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사게오는 두바이의 극단적인 부가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기회와 진풍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로 두바이의 부유한 가문에 시집을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슈페어카를 몰고 왕실 스타일의 파티에 참석하며 앞서 언급했던 금출금기에서 골드바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는 여러분이 놀랄 만큼 독특한 방식으로 여성을 존중합니다. 이곳에 세어는 결혼식 때 지참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그 반대입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전달합니다. 만약 신랑 가문에서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신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정부에 약 20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 며느리 로세오의 삶에는 엄청난 재정적 혜택이 따라옵니다. 수도세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한 달에 약 13달러 정도에 불과하므로 기본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료는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매력적인 장학금 혜택과 함께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에는 독립된 한 인간을 사실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엄격한 규율이 뒤따릅니다. 항상 보수적인 옷가림과 베일을 착용해야 합니다. 친척이 아니라면 다른 남성을 단둘이 만날 수 없습니다. 대화 중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제약은 남편이 모든 서류를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여권, 혼인관계 증명서, 재산 소유권 문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는 모두 남편이 보관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여행을 가려고 해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많은 두바이 남편들은 스스로를 유일한 가장이자 결정권자로 여기기 때문에 아내가 집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바이는 재정적 부담이 적은 편안한 삶을 제공할지 몰라도 당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규율로 당신을 묶어둡니다. 두바이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려함과 맞바꿔 독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바이에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단순한 엔제는 자세부터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기도 전에 발을 씻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발 역시 발의 연장선으로 간주되므로 신발로 누군가를 치는 행위는 상대를 극도로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소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화적 민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두바이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장 규정은 엄격하게 집행되며 위반 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가는 옷이나 지피지페 인상에 에어게가 드러나는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얇아세어 속이 비치는 옷이나 몸에 딱 붙는 의상도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해변에서는 반바지나 비키니를 입을 수 있지만 하해변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조차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거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진 촬영 관련 규정은 특히나 엄격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5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여성의 사진을 찍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인사할 때 악수를 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선호나 사회적 에티켓 수준이 아닙니다. 애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타인, 특히 공무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0디람에 달하는 벌금형, 리도는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공공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50, 저wen디람에서 500, 저젠디람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욕설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마다 단속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거주자와 방문가액 모두가 언제나 정중한 공공행동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일지라도 이곳에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유쾌하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KOP를 마시는 단순한 즐거움조차 극도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징적인 부르주 에일아랍 호텔에서는 24카라트 골드 카푸치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는 애은은한 조명 아래 진한 에스프레소 위에 반짝이는 금박이 올려져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가볍게 주문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손님들은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가격은 한 잔에 약 26달러입니다. EUM료와 함께 부드러운 초콜릿에 디피된 입안에서 녹는 마시멜로가 제공되어 마이스비비움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금빅 테마는 다른 디저트 종류로도 확장됩니다. 말 그대로 금으로 도금된 팝콘을 찾아볼 수 있으며 금으로 포장된 초콜릿은 한 가방에 최대 12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치는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지만 두바이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거를 떠올릴 때 미바르고 간편하게 먹는 패스트푸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이 소박한 음식조차 매우 사치스러운 요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칼리파 버거는 입안에서 녹는 식감과 풍부한 풍미로 유명한 일본산 와규 소고기 패티로 시작됩니다. 그 위에 탱글탱글한 랍스터 꼬리살이 얹어져 패스트푸드에서 순식간에 최고급 요리로 격상됩니다. 그러나 진짜 특별한 점은 바로 비주얼에 있습니다. 아이버게오에는 금으로 감싼 계란과 희귀한 트러플 버섯이 들어갑니다. 아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빵 위에는 23카라트 금가루가 뿌려집니다. 베어게오 한가에당 약 36달러라는 가격이 책정된 칼리파 버거는 버거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차지합니다. 금 카푸치노와 0달러짜리 초콜릿 가방기, 존재하는 도시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소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버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접시 위에서 사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바이의 부유층이 매일 금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이데울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급 별미를 즐깁니다. 페레우시아만하 해안에 위치한 두바이의 지리적 특성은 신선한 해산물을 얻기에 완벽하지만 상류층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항공으로 수송된 재료를 선호합니다. 고급 생선 시장에서는 상어고기, 캠더랑게오, 킹크랩 같은 사치스러운 재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미들은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만을 요구하는 도시의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항공편으로 수입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슈페어카와 수백만 달러짜리 요트가 즐비한 이 도시에서 과일과 채소가 가장 비싼 품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바이의 혹독한 사막 기후는 대규모 농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합니다. 소박한 샐러드 한 접시가 때로는 5성급 스테이크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망고, 체리, 무화과 같은 이국적인 과일들은 이 사막의 대도시에서 희귀성과 비용을 반영하여 사치품으로 취급됩니다. 희소성과 수입 조건 때문에 기본적인 농산물에도 높은 프리미엄 가격표가 붙습니다. 두바이 요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달콤한 디저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추야자 잼입니다. 다에추야자는 두바이 문화의 핵심이며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성껏 정원사들이 가꾼 야자나무에서 수확한 이 대추야자는 풍부한 캐러멜 같은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가져 상류층 식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유층의 정말 특별한 행사에는 장어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요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낙지 통구이입니다. 이는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두바이 상류층이 독특한 식식 경험을 위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두바이는 이미 화려함으로 유명하지만 아이도시의 수중 호텔들은 사치스러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중 이유듬은 현대 공학의 기적인 인공섬 파옴 줄메이라 위에 자리 잡은 아틀란티스 더 파옴입니다. 19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비용을 들여 건설된 아틀란티스 더 파옴은 단순한 호텔을 넘어 수중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최고급 사치와 어우러진 바다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하의 신비로움에 둘러싸인 스위트룸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중 스위트룸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을 통해 65 조댓마리의 바다 생물, 쌍개오, 가오리, 수만 해은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수족관의 장관을 보여주며 매 순간 변하는 살아있는 작품을 선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에는 유명 셰프들이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정성스러운 요리를 선보이는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스릴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아쿠아벤처 워터파크에서는 상어가 가득한 수조를 통과하는 아찔한 기구를 제공하여 진짜 모험가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고 지구를 떠나지 않고도 우주를 체험하는 꿈을 꾼다면 이제 지갑을 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문 두바이 프로젝트가 그 꿈을 도시 한복판에서 현실로 만들어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는 거대한 달 모양의 리조트인 문 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달에 발을 디디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리조트 전체가 거대한 구체로 디자인되어 분터와 질감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구현해 달 표면을 그대로 재현할 것입니다. 건축물은 높이 730피트, 두레트, 0.5피트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적 명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탄을 자아내는 외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부의 문 리조트는 5성급 호텔, 그3단 컨벤션 센터요, 고급 레스토랑, 스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사치스러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와 테마 어트랙션을 통해 방문객들은 달 걸음을 가상 체험할 수 있어 전 세계적인 여행 열풍을 일으킬 핵심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방금 진짜 두바이의 모습을 둘러보는 놀라운 여정을 마쳤습니다. 노동자들이 충격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나프르의 숨겨진 현실부터 대부분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금가루 버거에 이르기까지 두바이는 현대 문명의 가장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아이도시는 무제한의 부가 전통 문화와 만날 때, 치오의 첨단 기술이 기본 인프라 문제와 공존할 때, 그리고 인간의 야만기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두바이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불평등과 혁신이 함께 존재하는 미래의 단면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살핀 15가지 사실들은 영감을 주는 동시에 우려스럽고 혁신적이면서도 문제점이 많으며 화려하면서도 혹독한 도시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극도의 부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지으며 박봉의 절반을 고향으로 보내는 노동자들이든 기본 하수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ATM에서 금을 뽑는 억만장자들이든 두바이는 우리로 하여금 발전과 인류애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진짜 두바이를 이해하는 것은 이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부의 집중,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 기반 시세열보다 외관을 우선시하는 태도, 전통적 가치와 현대 기술의 충돌은 두바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맞닥뜨릴 과제의 서막입니다. 두바이의 사실들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소나프레우의 주거 환경이었나요? 금으로 도배된 온갖 것들이었나요?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엄격한 문화적 규칙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